5월 18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좀 기대보다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HLB 그룹주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2,50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오늘 부채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흑해 공모 협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뉴스가 뜨자마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 캐나다 업무 협약부터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기다린 거죠. 네, 어느 정도 시장이 긍정적일 때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언론을 타야지 수급이 붙어버리니까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들 막 전쟁 이슈 나오고 디폴트 이슈 나오는데 호재 뉴스 띄워봤자 투자자 심리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재료가 나올 때 뉴스들이 원래는 쏟아져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 뉴스 나올 때 원래 악재가 더 나오고 편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재 뉴스가 나올 때는 호재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는 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환율도 이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고,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1250원 구간대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쉽게 물량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오늘 들어온 것도 전 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호주가 또 목재 수입 금지 해제를 하면서 갈등을 또 완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또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OLED 기업도 인수하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무 협약도 맺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던 국내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은 중국에서도 그냥 추가적인 허가 없이 화장품을 팔 수 있다. 식약처가 또 이번에 좋은 일을 해냈죠. 이런 것들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좋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심리가 좀 대체로 많이 살아났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악재가 더 나오기보다는 이제 악재들이 해소되는 시장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다만 큰 악재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에 대한 좀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전쟁도 뭐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해소될 때까지는 뭐 폭발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겠지만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눌렀던 재료들은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왜 계속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딱 타이밍이 나온 거는 워렌 버핏이 일본에 가서 일본 상업주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연말까지 비중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워렌 버핏이 대만 주식, 중국 주식들을 거의 팔아버리고 일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중국과 대만의 지지하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시장인 일본으로 조금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첨언해드리자면은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공장들을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도 이런 리스크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기적인 리스크들을. 그래서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정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 이뤄졌었고, 조금 이제 오늘 악재는 아닌데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주식 리딩방이라든가 유서서 자문업, 뭐 저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경고를 내고 있죠. 근데 경고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저도 문자가 하루에 30통씩 옵니다. 문자도 너무 많이 오고, 아직도 뭐 HTS, MTS를 통한 사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뭐 전세 폐지론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사실상 개편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염세주의자가 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나라는 50년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고 다른 정책이 만든 지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다 기득권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법안이 안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크게 바뀐 뭐 법안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죠. 네, 이제 인기가 있는 법안들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세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랑 좀 비슷한 거예요. 개 모임처럼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사실 저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친구 동생도 최근에 부산에 나온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친구에게 얘기할 때 사실상 전세라는 게 레버리지지 않느냐,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아니면 전세가 아니고 사야죠 집을. 네, 그게 아니라면은 월세를 사는 게 맞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으면은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고요. 그래서 전세 제도 개편이 어려운데 사실은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기득권들과 거기로 인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정책은 여러분들 정답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이 개편이 어렵다.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전세 사기 터졌을 때 임대차 3법 빨리 이거 없애고 악법 그리고 그 전에 해놨던 이 국토부에서 지난 정권에 했던 국토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다 싹 갈아엎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또 안 되죠.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될 수 이어나올 수 있을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웃어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달성했다는 점 굉장히 좋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 제조업종에 큰 수급이 들어왔다. 다만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사면 가장 좋나요? 라고 했을 때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 운송 장비 그리고 제조업을 사야지 가장 좋다. 우리나라 수출 5대 주력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첫 이 나노급 5세대 디램 양산했는데 사실 양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4세대급이건 5세대급이건 불량률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사실 5세대급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최근에 했다가 폭망했죠.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해 드렸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이 되면은 얘들이 이제 시장을 또 주력적으로 주도하게 될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회사랑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생각되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 않나. 네, 요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이 성공하신 사업이 많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개인 투자들 평균 금액이 여러분들 8만 원대 이상입니다. 8에서 9만 원대가 평균 매수가예요. 이 재작년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 동학 농민 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제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추천됐고 증권사들이 1순위로 무조건 삼성부터 추천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통으로 적자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급 5세대 디램 개발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불량률이 잡힐 수 있을 것인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너무 좋아. 불량도 너무 좋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 합병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시장은 너무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외국에서는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반도체는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업종들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주주의 덩달아 시동거는 부품주들, 네, 부품 관련 테마주들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그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갔는데 히토류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G7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참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를 하고 여기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보복을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냥 오르는 건 없어요. 뭐든지 증시 일정에서 테마가 움직인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코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최근에 뭐 이틀 동안 거의 8%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HAB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리버스 나립은 모든 남에다가 이제 신청해 놨기 때문에 통과하고 얘기하자. 네, 통과하고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또 이슈가 나왔었죠. 좀 뉴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외하고는 뭐 페라이트, 희귀금속 관련 테마주들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엮이는 게 안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더 우방 국가였고요. 우크라이나 쥐뿔도 없는 나라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쥐뿔도 없는 나라랑 이렇게 엮이면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 지금 유럽 연합이 계속적으로 조금 경제가 부진한 게 우크라이나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레스키 대통령이 마치 당연한 듯이 돈을 달라고 공공연하게 요청을 하고 있죠. 오늘 뭐 그거 덕분에 지뢰 관련 테마 그리고 뭐 1205조 원 규모의 재건 산업인데 우크라이나 돈 없다니까요. 결국 유럽연합에서 받거나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수주를 따내던가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안 엮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니까에서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사우디 관련된 이슈로 잡히면은 좋아요. 사우디는 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니 또 많이 개최를 하죠. 이제 뭐 올림픽도 개최 준비하고 있고, 뭐 아시안 게임이 아니죠. 뭐 다른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것도 유치를 지금 부산이랑 붙고 있는 게 뭐였죠? 하여튼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엮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최근에 이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이게 사우디랑 엮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랑 엮여서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돈 없는 거지 국가라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단독 기사가 좀 나오면서 좀 올라갔죠. 삼성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서 혼자 달렸다. 근데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이 좀 인수 좀 해라.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OLED 관련 테마주들 최근에 좀 강세가 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호재가 터졌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터질 때는 보통 악재들이 같이 터지고, 네, 호재가 터질 때는 호재에 편승한 호재들이 또 터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뉴스가 장 초반에 막 터져서 수급이 쏠려버리면은 좀 재미없는 시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좀 시장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대형주들이 좀 시장 이끌어 가면서 주도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나왔지만 그리고 좋은 재료들이 나왔지만은 아직 수급이 거래대금이 뭐 15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는다. 이 정도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